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시간인데, 임 위원님이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K리그 해설에 가담을 하셨어요. 네. 이명철 해설위원님은 뭐 예전부터 K리그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행복해 하셨기 때문에 보람이 있죠. K리그에 참여하시게 된 거를 저도 아주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시면 이제 일정은 조금 이제 피곤해지시긴 할 거예요. 갔다 오면서 더 활력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고. 아, 진짜로? 저는 제가 좀 되게 원했어요, 사실. 현장에 복귀하기 원했었는데 그동안은 의지와 다르게 좀 뭔가 충돌되거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올 시즌이 그래도 잘 협업이 되면서 같이 할 수 있게 되면서 덕분에 오히려 K리그 현장을 다니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장 K리그 중계가 재밌어요. 재밌죠. 그 유럽 축구 중계와는 또 느낄 수 없는 확연히 다른 그 분위기와 다른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K리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K리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뭐 지도자, 선수, 뭐 구단 등등을 비롯해서 요 타이밍에 좀 더 K리그를 더 도약시킬 수 있게끔 여태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중 확실히 많아졌잖아요. 확실히 많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졌죠. 이럴 때 여기서 한꺼풀만 더 벗기고 올라가면 정말 K리그의 괜찮은 시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요즘인데, 저희 원투펀치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제 선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물론 장영훈 해설위원이 그 크뷰라는 아주 좋은 코너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K리그의 다른 얘기하는 시간이 좀 너무 없었다. 이명철 위원님이 K리그 얘기 나누기에 또 가장 좋은 패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K리그 올 시즌 K리그 1 지금까지의 베스트 11. 유럽 축구만 베스트 11 뭐 팀 오브 더 시즌 하느냐? 아니다. K리그도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한번 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지금까지의 이제 K리그의 베스트 팀을 한번 선정을 해보고, 여기에 최우수 선수, 최우수 감독, 최우수 영 플레이어, 그리고 K리그 2 팬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요거는 딱 한 항목만, K리그 2 지금까지의 최고의 선수. 요렇게 임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K리그 1 시즌 지금까지의 베스트 팀의 포메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베스트 포메이션은 저희 이 포메이션이 이제 약간 꽂혔는지 3-3-4. 근데 굳이 따진다면 약간 제로톱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3-3-4면은 4에 해당하는 선수들 가운데 센터 쪽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 제로톱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통형 공격수들한테는 벌써부터 안 좋은 소식을 딱 예고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3-3-4 포메이션에서 일단 골키퍼 좀 한 두어 명 선수가 일단 생각은 나는데 누굽니까? 여기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울산의 조현우를 꼽았습니다. 대표팀 이번에 처음으로 발탁의 기쁨을 누린 황인재 선수를 빼셨어요. 황인재도 물론 대단했죠. 그리고 꽤 고생하고 있는 전북의 정민기도 사실 선방의 임팩트로 보면은 대단한 전방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능력치, 결국 팀에 대한 기여도 꾸준함으로 보면은 역시 조현우 골키퍼가 현재 K리그1에서는 여전히 키퍼 중에는 가장 탑급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조금 냉정한 것 같긴 한데 조현우 대 황인재 하면 약간 한 52대 48 정도로 조현우를 저도 뽑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울산이 올 시즌 수비가 좀 별로입니다, 사실.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캐리하는 장면들이 골키퍼에게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현우 선수에게 우리가 더 임팩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황인재 골키퍼의 시즌전 기대치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히려 거의 리그 탑급 키퍼에 견줄 만한 정도까지 올라왔고 실제로 그 폼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황인재 골키퍼도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있겠죠. 황인재 골키퍼가 이제 나이가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골키퍼로서는 앞으로도 여러 해 더 갈 수 있는 연령이라서 황인재 선수는 어쨌든 지금 본인의 어떤 선수 그레이드가 지금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지금 타이밍을 맞이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잘 나가고 국가대표도 좀 자주 선발될 수 있는 황인재 선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울산이 그 어느 시즌보다 지금 수비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순위가 높은 이유에 골키퍼를 빼놓을 수 없죠. 조현우 선수가 많이 막아줬어요. 반대로 포항의 경우는 순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황인재도 물론 대단했지만 울산이 가지고 있는 키퍼에 대한 어떤 임팩트와 의존도가 포항이 울산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항은 앞쪽에서 그래도 좀 더 잘 막아줬다.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울산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지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조현우, 자 여기 이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3-3-4에서 아래쪽 수비 3 누굽니까? 말씀드렸던
그 구성이 그래서 수비 쪽에서 포항에게 많이 나옵니다. 아, 네. 역시 네. 수비는 포항. 백스리인데 풀백 한 명에 센터백 두 명이거든요. 완델손, 전민광, 네. 그리고 이제는 김천이지만 박찬용. 올 포항이네요. 올 포항입니다. 네, 물론 박찬용 네. 선수 아직 이제 아직 김천 유니폼 입고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신부는 김천이죠. 네, 네. 사실상 다 포항. 네. 박찬용 선수는 이전 그 김천 상무로 가기 전에는 박찬용을 일단 주전 자리에 두고 네. 파트너들이 바뀌는 형태로 포항이 맞아요. 센터백진에 네, 변화를 네, 줬잖아요. 네, 근데 박찬용이 가서는 전민광 선수가 또 그만큼 포항 수비에 지금 중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풀백 중에서는 서령우 선수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지만 최근 경기들이 이제 서울전 이후로 서령우 선수가 서령우 선수는 좀 많이 빠졌죠. 어깨 수술로 인해서 아무래도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매치를 다녀온 뒤 대전전이 아마 선수 본인에게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었겠지만 그때 약간 수비적으로 백업이 늦어지면서 조금 위기 상황을 내줬던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대전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본다면 시즌 전체에서 포항의 수비가 안겨준 임팩트가 골키퍼는 울산이었다면 수비 쪽에서는 포항이었다. 완델손, 전민광, 박찬용으로 꼽았고 사실 요즘 보여주는 폼으로 보면 인천의 델브리지로 포함되만 하거든요. 델브리지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부터 이어졌던 부상으로 네. 경기 수가 좀 작다는 거. 만약에 이로빈이 돌았을 때 즈음에는 이 자리 중에 델브리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중후반부쯤 네, 되면.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또 시즌 엔딩할 때 저희가 이 컨텐츠를 네, 할 텐데 네. 그때는 해리슨 델브리지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저는 델브리지가 그냥 활약으로 놓고 보면 여기 한 자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아무래도 경기를 뛴 수로 봤을 때는 델브리지가 조금 적응감은 있다. 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델브리지 선수가 들어가면 혹시 누구 제칩니까? 그렇다면 저는 근데 이것도 완델손 선수 제치기는 오히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완델손은 일단 고정일 것 같아요. 완델손의 클래스는 지금 너무 네. 대단하기 때문에 정말 폼으로 보면은 박찬용 선수가 김천 상무에 가서 물론 가자마자 뛰는 거 말은 힘들겠지만 예. 바로 포항에서의 전반기 폼을 보여준다면은 델브리지 박찬용일 텐데 현실적으로 박찬용 선수가 지금 김천 상무로 시즌 중에 가면서 한 달 가까이 뛰지 못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폼을 어떻게 보여줄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전민광이 계속 뛸 거라는 점 때문에 전민광 델브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대로 인한 약간 핸디캡을 안고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안 할 수는 혹시 없는 것 저 같아요. 델브리지 선수 이전에 그 요니치 선수는 어때요? 요니치도 물론 좋기는 한데 예. 요즘 폼을 보면 그래도 인천 수비는 역시 델브리지가 좀 올 시즌은 리딩해주고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14라운드 정도까지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14라운드 정도까지의 선택은 전민광, 박찬용, 완델손 선수는 정말 나이를 잊은 듯한 클래스여서 정말 네. 우리가 리스펙트해야 되는 K리그의 외국인 선수라는 생각이고요. 미들로 올라와서 3명이라고 하셨죠? 네, 3명입니다. 여기 3명은 누굽니까? 3명은 일단 정호연 그리고 원두재 네. 그리고 보야니치 꼽았습니다. 야, 요거는 아주 저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냐면은 항상 이제 예년까지도 보면 K리그 뭐 중앙 미드필더 하면은 막 나오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올 시즌 뭐 지금 아직 뭐 14라운드 단계에서 뽑으신 거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신선해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보야니치 선수 지난 시즌까지 잘 보이지도 않던 선수. 그렇죠. 네, 정호연 선수는 물론 그 재능을 계속 인정받았지만 여기 이렇게 딱 이름을 올리고 보니까 역시 아주 좋아 보이고요. 원두재 선수는 물론 전부터 유명하긴 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천 선수 아닙니까? 네.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이제 소속팀이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김천이 이제 파란을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키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올스타 뽑고 이럴 때 김천 선수를 조금 많이 안 뽑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김천이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팀으로 좋은 거지 이제 개별로 보면 다른 팀 스타들에게 조금 밀리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자주 봤는데 딱 원두재 선수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정호연, 원두재, 신선하고 보야니치 엄청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이거 라인업 좋은 것 같습니다. 원두재 선수는 폼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천 상무로의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커리어가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이미 뭐 K리그 2에서의 경험을 지난 시즌 쌓았지만 올 시즌 K리그 1으로의 승격과 함께 지금 일부 리그에서도 경쟁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원두재 선수거든요. 꽤 기대가 돼요. 지금 수비적인 퍼포먼스, 전체적인 이 경기력이 김천 상무에서도 꽤 중추를 이루고 있음과 동시에 개인의 폼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두재 선수는 올 시즌 분명 중앙 미드필더진으로서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호연은 그냥 만능입니다. 네. 수비적인 역할, 공격적인 역할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빠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심지어 일부 경기에서는 과부하가 오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광주가 지금 분명히 좀 울퉁불퉁한 시즌을 보내면서 네. 어려움도 좀 많았지만 정호연의 퍼포먼스는
아주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우현 선수는 지금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라는 타이틀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보야니치는 와, 보야니치 선수 어. 근데 시즌 아주 초반부로 돌아가면은 또 약간 그 경기 수의 핸디캡은 조금 있죠. 있죠. 예, 근데 그 나왔을 때의 퍼포먼스는 지금 팀이 보야니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울산에 치드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K 지단. 케이지단. 네. 보야니치 선수가 그 롱패스 그 약간 어쨌든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 울산의 삼선이 지금 보야니치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서 볼 배급의 어떤 정확도, 중앙을 거쳐가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 템포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보야니치 선수가 그런 면에서 지금 리그 내 다른 미드필더들과는 확실히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규성 선수가 사실 극초반에는 폼이 좀 좋았는데 네. 요즘 경기들은 좀 못 나온 경기들은 물론 있었지만 폼이 좀 기복이 생겼던 경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야니치의 경우는 물론 파트너가 누군지에 따라서 보야니치가 집중 견제를 받았을 때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기들도 없지는 않지만, 근데 보야니치가 웬만한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 킥력과 패스 능력은 울산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팀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다른 미드필더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클래스가 다른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K리그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정호연, K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보야니치. 네. 그리고 대단합니다. 이제 네. 든든하게 뒤를 맡겨도 될 정도로 성장한 혹은 폼을 회복한 원두재. 원두재 선수 돌아오기를 또 울산 팬들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삼선 미드필더가 지금 고승범, 보야니치가 일단 가장 현재로서는 폼이 괜찮은 미드필더들인 것 주전조라고 같은데, 볼 수 있죠. 여기에 원도제까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보야니치를 조금 더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기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좀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네, 게다가 이제 울산이 뭐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평균 연령이 높아 보이는 그런 지금 선수단 아니에요? 네. 원두재 같은 선수가 들어오면은 분명히 이게 평균 연령을 좀 낮추고 기동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명의 선택 아주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네 명의 공격진, 제로톱 성격이 있다는 말씀까지 미리 해주셨는데 요 네 명의 공격진 누구인지 듣겠습니다. 송민규, 네. 그리고 이상원, 네. 그리고 이동경, 네. 그리고 올 시즌 1호 해트트릭의 주인공이죠. 정재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 시즌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눈에 들어오는 공격진 외국인 선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원톱 공격수가 사실 지금 득점 1위는 무고사인데, 무고사가 분명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득점을 가동해주고 있긴 하지만, 근데 뭔가 최절정기의 임팩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류첸코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일류첸코도 지금 스탯은 굉장히 좋아요. 네. 하지만 그게 정말 스탯의 이외에, 스탯을 쌓는 순간 이외의 경기 영향력이나 전체적인 임팩트가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야고, 가브리엘, 안데르손 이런 선수들 있죠. 네. 여기 들어가기는 조금씩 좀 부족한 느낌도 있죠.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선수도 이제 정재희가 1호 해트트릭이었다면 야구가 2호 해트트릭인데 스탯이 조금 더 쌓여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야구 선수한테 좀 드는 것 같고요. 경기 영향력도 좀 그렇고. 그렇죠. 안데르손의 경우도 이승우 선수와 같이 뛸 때는 안데르손이 고립되지 않고 둘이 정말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안데르손이 이승우가 없거나 혼자 선발에 놓였을 때, 수원FC도 그리고 좋은 경기를 보일 때와 그렇지 않은 경기를 보일 때의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안데르손 선수도 영향을 좀 받더군요. 그리고 스탯을 보면 조금 더 파괴력이 늘어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본인의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안데르손 네. 선수. 가브리엘 선수도 물론 광주에서 고군분투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 딱 들어오기에는 또 네. 조금 그 2%. 엄지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네 명이 가장 폼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요즘에 전북의 전병관 선수가 꽤 많이 떠오르고 있긴 한데, 전병관 선수도 아마 유럽식으로 우리도 평점 뭐 이런 거 내려고 하면 전병관 선수도 제 생각에 평균 평점은 상당히 높을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원FC의 이승우도 있죠. 이승우 선수는 나오면 그 임팩트가 벌써 이거 달라. 아직 뭔가 선발로서의 활약보다는 딱 경기를 뛸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조커로서 보여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데, 아직 이 4명이 현재까지 1루빈을 지난 그리고 14라운드까지 끝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리그 베스트에 뽑힐 만한 4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전북의 희망 송민규. 네. 그리고 올 시즌의 발견 이상원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현재까지는 이동경. 네, 아직도 이동경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는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대하면서 잠깐 사라지긴 했는데 최고의 선수가 이동경이라서 그럼요. 그냥 이동경은 아예 논외. 논외인 것 같아요. 논외 찜이에요, 그냥. 네. 한 자리는 역시 정재희 선수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포항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네. 극장 승리를 하건 리드를 하건 정재희 선수가 순도 높게 넣어준 골들이 되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시우 타임 예전에는 송시우 선수 그런 타임도 있었는데
거의 정재희 선수는 이미 그걸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즌 이 정도 시점에 진짜 임팩트가 대단했던 90분 이후에 골이 저희 녹화 기준으로 4골 아니에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재희 선수가 미친 영향력과 지분이 굉장히 큰 거죠. 송민규, 이상원, 이동경, 정재희. 네. 여기서 뭐 이동경 선수 최고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럼 지금까지의 최고 선수는 누구냐? 요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뽑으라 그러면 이동경이거든요. 시즌 지금까지의 베스트 플레이어. 네. 그러니까 가기 전 기준으로 보면 골도 가장 많고 어시스트도 가장 많고. 그렇죠.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진짜. 지금도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죠. 총 공격 포인트는 여전히 1위고. 네. 거의 뭐 차면은 원더골 들어가고. 슈팅 시도 워낙 잘했고 뭐 오른발로 차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김천전이 그랬죠. 네. 뭐 도움 주는 능력이라든지 이동경의 퍼포먼스는 그냥 정말 풀 시즌을 만약 온전히 다 뛰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단한 활약이었다고 봅니다. 군대 그 상황이 아니면 국가대표도 뭐 당연했던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선을 꾸리는 데 있어도 분명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됐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 이선이 정말 치열한 그렇죠. 포지션이기는 네, 하지만 이동경의 활약이 워낙 눈부셨기 때문에 한 번쯤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동훈 감독과 또 사제 시간의 관계도 있고. 네, 이동경 선수가 배제됐을 것 같지는 않은 네. 느낌이에요. 사실 그 입대 문제만 아니었으면 그런 정도로 이동경 선수는 정말 잘했었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베스트 영 플레이어는 누굽니까? 베스트 영 플레이어는요. 사실 전병관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네. 영 플레이어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데뷔한 시즌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전병관 선수가 그렇게 됐네요. 나이는 꽤 어리기 때문에 전병관 선수가 너무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리그의 영 플레이어상의 그 어떤 기준에는 사실 부합을 못합니다. 네. 라는 점이 좀 아쉽고 예. 좀 어린 선수를 후보를 좀 꼽아봤어요. 일단 인천의 박승호 네. 후보입니다. 지금 뽑은 게 아니고 네. 박승호 선수 초반에 정말 대단했죠. 네. 중요한 골도 넣어주고 측면을 좀 지배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박창현 감독에게 기회를 받고 있는 배구의 박용희 선수. 예. 좋더군요. 예. 날카로워요. 세징야 선수랑 호흡도 좋은 것 같아요. 창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박용희 선수 좀 주목이 되고 또 한 명은 역시 슈퍼루키죠. 강원의 양민혁. 양민혁 선수의 그 돌파는 강원은 대대로 양씨들이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양현준 선수에 네. 이어서 또 근데 양민혁 선수가 확실히 크랙으로서는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죠. 이게 나이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으로서 누가 더 임팩트를 보이고 있고 시즌 초 개막을 했을 때부터 꾸준하게 활약을 했는가로 보면 양민혁인 것 같습니다. 인천의 혹시 최우진 선수는 어때요? 최우진 선수도 물론 좋긴 했는데 골수에서 양민혁 선수가 3골과 2개 도움이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네. 기록이죠. 최우진 선수도 사실 후보에 좀 생각은 했었어요. 10경기 3개의 도움. 네. 최우진 선수도 분명 지금 폼으로 본다면 박용희 선수도 물론 굉장히 날카롭지만 예.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에 좀 기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약간 활약이 늦게 터진 감이 다른 선수들보다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2파전이죠. 최우진이냐 양민혁이냐. 근데 양민혁 선수 올 시즌 데뷔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 정도의 퍼포먼스입니다. 네. 최우진 선수 사실 데뷔는 지난 시즌에 했어요. 물론 데뷔 연도가 꼭 절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어린 나이에 데뷔도 올 시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시즌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일로빈이 지난 시점까지도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현재까지 시점에서는 양민혁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양민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뭔가 파괴력, 임팩트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최고였다고 해도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양민혁 선수 선정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베스트 플레이어 이동경, 베스트 영 플레이어 지금까지는 양민혁이다. 네. 요거는 조금 또 이제 미묘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베스트 감독, 베스트 코치는 누굽니까? 일단 지금 저희 촬영 시점에서의 1위는 일단 울산입니다. 대전전을 이겼고 포항이 이제 서울과 비기면서 그리고 김천도 전북과 비기면서 순위가 이제 바뀌었죠. 전체적으로는 세 팀 3파전 분위기에 그 다음에 강원과 수원FC가 지금 초반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지금 흐름이고 나머지 팀들은 뭐 승점 거의 다 비슷하고 그렇죠. 하위권까지 좀 비슷한 편인데 최고의 감독을 꼽자면 아무래도 현재까지 14라운드 기준으로 1위 자리를 가장 오래 유지했고 그리고 임팩트를 남겨준 포항의 박태하 감독. 태하 드라마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일단 우리 K리그1에 만든과 동시에 이길 수 있는 팀, 마지막까지 저력이 있는 팀, 김기동 감독이 떠나고 가장 걱정했던 어떤 감독에 대한 부분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게 아주 훌륭하게 대체해준 감독이 지금 박태하 감독이기 때문에 전반기는 현재까지는 박태하 감독의 시즌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태아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그 자리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요거는 저는 이거 굉장히 아까 미묘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베스트 감독 후보는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후보가 많은 것 같아요. 윤정환 감독은 어떻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고 정종용 감독, 김은중 감독 만만치 않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김천이 물론 외국인 선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고 수준 높은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천이 지금 이렇게 선두 경쟁하리라고 사람들이 예상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지난 시즌 말미부터 강원이 좋아졌다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순위에 있을 것이며 또 게다가 득점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강원이. 네. 이 정도 또 공격성이 발전해 있으리라고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김은중 감독 아무래도 좀 초보라서 그리고 프로팀 첫 감독이죠. 네, 그리고 김은중 감독이 맡았던 20세 이하 대표팀의 성향을 보면 수비를 많이 강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수원FC가 공격도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수원FC는 사실 이전에 굉장히 불안했던 수비를 네, 김은중 감독이 오면서 경기 운영을 잘함으로써 단점을 완전히 메워버렸어요. 수비가 불안하던 팀을 안정화를 시킨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공격이 너무 무뎌지면 안 되는데 네. 공격도 밸런스를 유지를 지금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윤정환, 정정용, 김은중 이 세 분도 포항만큼 1등한 시간이 적어서 그렇지 네. 1등을 혹은 못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다. 여기에 1인자인 홍명보 감독을 또 빼놓을 수 있냐라는 그렇죠. 질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벌써 한 5분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박태하 감독도 어쨌든 팀 자체의 수비에서의 견고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황인재 선방, 뭐 수비진의 공헌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간격을 좁혔다는 점에서 박태하 감독이 대단했고 어쨌든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만든 부분, 뭔가 경기 내용적인 부분 아니면 뭔가 어려운 팀을 일으켜 세운 부분만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어 놓은 점에 대해서도 부임 첫 시즌에 박태하 감독이 초반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점은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최고의 감독이라는 위치가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경기들이 분명 내용상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조금 박태하 감독도 시즌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견뎌내느냐, 이겨내느냐의 과제가 지금 주어졌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의 활약을 보인 점은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위기가 길어지면서 제 생각에는 이후에 고민을 했던 감독들이 사실 윤정환 감독과 김은중 감독이거든요. 네. 특히 더 열악한 상황에서 힘을 쓴 감독은 사실 김은중 감독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박태하 감독의 부진이 길어진다면 언제든 김은중 감독이나 뭐 윤정환 감독 아니면 혹시 울산이 만약에 또 뭐가 독주를 한다면 홍명보 감독까지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바통이 좀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올 시즌은 어쨌든 지금 순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기도 하거니와 그렇다 보니까 최고의 감독 후보가 또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시즌 말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한 각축전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선택은 박태하 감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K리그2 이야기 잠깐 하겠는데요.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현재까지 시즌 K리그2 베스트 플레이어 누굽니까? 일단 안양에서 정말 많은 골을 넣어준 뭐 단레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야구 단레이는 스탯을 떠나서 조금 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 마테우스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마테우스. 네. 중거리 슛, 왼발 능력, 킥 능력 다 대단한데 근데 또 서울이랜드가 최근에 기세가 정말 대단하고 서울이랜드의 경기를 보다 보면 이코바가 물론 골을 많이 넣어주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개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브루노 실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우수 선수를 꼽으라면 매 경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 브루노 실바를 꼽겠습니다. 선택지 3개 드릴게요. 네. 이미 말을 하셨는데 근데 브루노 실바, 안양의 마테우스,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의 퀄리티 전남의 발디비아. 그래도 브루노 실바입니다. 저 같으면은 마테우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마테우스도 저도 훌륭하다는 거 그거는 너무나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의 플레이메이커로서 아주 진짜 절묘한 실력들을 과시하고 있는데 안양이 팀 성적 면에서 이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꽤 좋죠. 그 최고의 현재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의 정말 아주 훌륭한 컨트롤러이자 플레이메이커라서 저는 마테우스 쪽에 조금 더 끌리긴 해요. 브루노 실바 선수도 훌륭하고 지금 마테우스 선수도 K리그2에서 보여주는 이 두 선수의 퍼포먼스와 영향력은 대단히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팀이 꽤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전남이 한동안 좀 부침을 겪다가 다시 이장강 감독이 각성을 했는지 또 올라오면서 뭐 지난 주말에 안양을 꺾기도 했고요. 전남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안양, 서울이랜드, 전남 그리고 또 고정훈 감독의 김포가 다시 살아났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또 올라올 거라고는 사실 쉽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올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정훈 감독과 김포가 얼마나 저력이 있는 팀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천은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부산이 사실 할 말이 많아요. 홈에서 이렇게 부진하면요 원정에서 아무리 잘해도 팬들한테 박수받기 힘듭니다. 그렇죠. 부산은 진짜 좀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정말 각성 많이 해야 한다라는 좀 충고 아닌 충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3명, 네. 그 브루노 실바, 마테우스, 발디비아 요 선수들의 기량이 발군인 거는 뭐건 오, 네. 네. 거기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그 K리그2 최고의 선수가 현재까지는 네.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를 보면 커팅 능력은 여전히 오스마르가 살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또. 대신에 이제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기간들 때문에 좀 못 뛴 기간도 있고 경기 수강에서 좀 적은 건 있는데 경기 보니까 오스마르가 중간에 커팅할 때 이게 클래스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하거든요. 서울이랜드 경기를 보시면 특히 뭐 FA 서울 팬분들한테 아주 반가운 이름일 텐데 오스마르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또 잠깐이나마 한 것은 K리그2에도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존재하고 K리그2 경기들이 또 상당히 재밌다는 거. 재밌죠. 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K리그2를 또 보시는 팬들께서는 지금 시즌 2 대목에서까지의 최고의 선수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베스트 11, K리그1 베스트 11 지금까지. 네, K리그 1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네. 그리고 백스리에 완델손, 전민광, 박찬용, 네. 그리고 위쪽에 미드필더 3명, 정호연, 원두재, 보야니치, 네. 그리고 최전방 4명인데요. 송민규, 이상헌, 이동경, 정재희를 꼽았습니다. 네, 상당히 밸런스가 있고 또 아주 자격 있는 그런 베스트 11인 것 같고요. 최고의 감독은 최고의 감독은 박태하, 네, 최고의 영 플레이어는 최고의 영플레이어는 양민혁, 네. 그리고 최우수 선수는 이동경. 네, 그건 너무 당연했는데 자 K리그 2에서는 브루노 실바를 꼽았습니다. 네. 네.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흥미진진하게 얘기 나눠본 K리그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해드려서 어떻게 네. 보면 K리그 팬들께는 조금 죄송한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K리그에도 신경을 쓰고 또 특히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올 시즌 K리그 중계를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함께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앞으로도 자주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하겠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여태까지 재미있게 TMF 투머치 풋볼 원투펀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